이재명 정부의 특징은 마음에 안 들면 없애는 게 주특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없애고 있는 게 기재부, 기획재정부 없어지고요. 검찰 없어지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없어지고 대법원장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가고 대법원 없앨까 말까 하고 지금 조금 재고 있고 우리 국방안보 쪽에서는 방첩사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회도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없앨 걱정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 방첩사 해체의 의미는 뭘까? 저는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군의 무장 해제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예, 지난 100일 동안 군을 무장 해제시키는데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평양을 의식하는 거죠. 자, 이게 국정원의 2024년 수사권 경찰 이관과 또 다른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과 이건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당시 김일성이 46년 7월에 스탈린 지시를 받아서 남노당을 창설하라고 합니다. 예, 남노당이 제일 핵심을 뒀던 분이 기관과 군을 포섭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당원 세포 조직을 심으면 대한민국을 정복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조선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장병들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출병 명령을 거부하죠. 여기에 김일성이 6.25 남침을 결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북한 문헌에 나옵니다. 아, 내가 내려가면 남노당이 해서 군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부산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근원이고요. 그래서 김일성은 그 이후에 70년 동안 남한의 이 군대 군사 조직의 와해 그 과정에서 최대 적이 국군 보안사령부라고 판단을 한 거죠. 국군 보안사령부만 없으면 군을 이완시키고 와해시키고 결국은 평양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이런데 이게 아까 우리 한교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국군조직법 제2조 3항에 따라 설치가 됐고 구체적으로는 국군 방첩사령부령에서 직제와 직무가 이제 규정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권에 따라 이름이 수도 없이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국정원의 이름 바뀐 거랑 방첩사 이름 바뀐 게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저기는 중앙정보부로 갔다 국가안전기획부로 갔다 국가정보원으로 갔다 여기는 국군 보안사령부 갔다 방첩사 갔다 인지사 갔다 이게 결국은 똑같은 의조죠. 자, 간첩을 잡는데 국정원의 기능이 이제 경찰로 이관하면서 민간 분야의 간첩을 손을 지금 못 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못지않게 저는 군에 대한 간첩을 못 잡는 게 훨씬 더 피해가 크다라고 봅니다. 일단 안보 태세의 이완은 기본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들이 다 군에 있습니다, 솔직히. 일단 부대 위치서부터 여러 가지 방산 비밀 지난번에 청주 간첩사 사건 9년 3개월 받았는데 F-35 군사기밀 탐지거든요, 청주 기지에서. 이제 이런 거를 손 놓게 되는 상황이죠. 자, 이 사람들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보면 방첩만 남기고 수사 보완을 무력해서 정보활동에 집중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국가정보원에 근무했지만 간첩 수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슨 쿠팡 배달식으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 업무입니다. 이거 음지에서 일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보 수집만 갖고 간첩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로 입원했는데 간첩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뭐 그래서 일부 국정원에서 뭐 4명 정도 과장급을 파견해서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잡힐 간첩이 있으면 이거는 코미디에 해당되는 얘기죠. 자, 이제 앞으로 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요. 제가 뭐 군을 갖다가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이 대공에 대해서 경각심이 굉장히 이완될 겁니다. 자, 나가서 누구라도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 93년에 신호하라 후지TV 사건 아시죠? 해군의 고영철 소령이 신호하라한테 포섭돼가지고 전국에 200장의 군사기밀 사진을 보냈죠. 그거를 전혀 모르다가요. 도쿄에 있는 국방무관이 이상한 정보가 서울에서 오고 있다고 그래갖고 보고돼서 역설적으로 신호하라를 수사해가지고 결국은 추방시켰거든요. 자, 이 군에 뭐 이번에 진급이 지금 아주 치열한 모양이는데 군의 이제 계급 구조상 승진자보다는 진급 탈락자가 많습니다. 이 진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후속 공적에 들어갑니다. 아, 당신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군사기밀을 좀. 특히 아까 한기호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방위산업에는 엄청난 정보는 지금 전 세계 정보기관이 이거를 수집 탈취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봄에 나경원 의원님 간첩법 개정할 때 발표를 했는데 22대 국회 와서 18건의 간첩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막판에 법제 소위원회에서 무슨 갑자기 또 참여했는데 뭐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묻혀버렸습니다. 자, 적이 아닌 국가의 간첩 행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중국에서 우리 수도방위사령부에 있는 뭐 장군이야 연관급 장교들하고 저녁 먹고 군사기밀을 가져가도 아 그냥 그 해프닝입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OECD 국가 31개국 중에 간첩을 적으로 한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것도 빨리 좀 바꿔줘야 되는데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결국은 방첩사도 아마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볼 때는 역사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군의 이 안에 내부 통제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한기호 위원장님 안규백 장관한테 이 어떻게 이거 군의 내부의 이 활동을 어떻게 이걸 차단할 것인지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 지금 국방조사본부 수사한다고 그랬는데 국방조사본부 수사하는데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사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데려다 놓고 뭐 윽박지른다고 수사가 된다면 그건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조사 뭐 합동참모본부가 전쟁하는 데지 어떻게 정보 수집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개 기관에 대한 뭔가 뭐 이런 걸 안 하겠다라는 이제 의도죠. 결국은 뭐 형식상에 쪼개서 놓고 기능을 뭐 살아있다라고 이제 국회에서 주장을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드린 국방조사본부나 합동참모본부나 이런 기관들은 군의 기능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여기 뭐 제가 15페이지 안에 뭐 이 지금 방첩사가 뭐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방첩사 직원이 부대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만도 저희는 군인들이 그래도 자세를 바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군에 있는 이런 기능을 어떻게 내부 견제와 감찰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예, 이 방첩사가 하도 그동안에 이제 순환을 당해서 그렇지 이 국제 사례를 보면 뭐 아까 박수빈 위원도 있지만 영국으로 말하면 MI6, 이스라엘 모사드, 네, 미국으로 는 FBI, 그 다음에 국가방첩안보센터라고 NCSC, 그 다음에 미 육군의 방첩국이 있습니다. 우리 강선영 잘 아시겠지만
아미 카운터 인텔리전스라는 파트에서 미국 군내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활동을 감시해서 저 글로벌로 활동하는 군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도 이 너무나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기관 간에 뭐 이해도 엇갈리고 충돌도 나고 육해군 간에 조정도 있고 뭐 복잡한 일이 많죠. 그럴 때 이 조정하고 협력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성일종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휘관이 잘못했으면 지휘관을 교체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조직을 없애버린다는 건 그 조직이 생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북군 보안사령부서부터. 이게 결국은 1948년에 여순순천 반란 사건부터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지적하고 그리고 다시 뭐 사람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기능을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바깥 국제정세를 3분만 말씀드리면 요즘 제일 신난 사람이 평양에 있는 김정은입니다. 9.3 전승절 행사 가서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요. 비상한 지위를 획득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UN 플랫폼을 통해서 제재를 오히려 해결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UN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안 만들어졌는데 이제 UN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만들려고 작년 추석 연휴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문제를 풀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지금 40개 정도로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 7등인데 5년 안에 카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6등인 인도 170개를 압도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맨날 그 미국의 민간 무슨 군사력 평가기관 파이어파이터스만 보고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전 세계 5위의 재래식무기 국가를 하고 재래식무기는 핵무기하고 비대칭입니다. 이거 가지고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재래식무기 5위로 버티고 있는데 이게 방첩사가 무너지면 저는 안에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